안녕하십니까, 픽업TV입니다. 제가 진짜 몇 달 만에 촬영을 다시 재개를 했는데요. 솔직히 제가 이제 세차장 뭐 이제 디테일 샵을 운영을 하면서 가게에 집중하느라고 그런 것도 있었고, 솔직히 요새 재밌는 컨텐츠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 영상 그 성향상 그리고 제 성격상 뭐 오바해서 장난을 치면서 뭐 이런 거를 촬영할 수 있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한 3개월, 4개월 동안 사소한 영상이라도 올린 적이 없었는데, 오늘 영상을 다시 촬영을 하게 됐고요. 오늘 영상을 촬영하게 된 이유는 제 차에 있는 차량 블랙박스를 교체하려고 제 자가로 다이하는 장면을 담을 거고요. 안 그래도 제가 블랙박스를 기존에 이제 교체를 했었는데, 이게 제품을 제가 24년도니까 21년도에 제가 교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존에 뭐 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블랙박스 같은 경우는 그 전자 장비인데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은 아닙니다. 특히나 SD 메모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SD 메모리 같은 경우도 그 제조사나 뭐 전문가들을 얘기를 빌어서 말씀드리면은 6개월에 한 번씩 교체를 해줘야 되는 게 맞고, 매월 블랙박스 내에서 포맷이 아닌 컴퓨터로 그 이제 강하게 물리적으로 포맷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저 같은 경우 어쨌든 장착을 한지 그 19년도에 뽑았지만 첫 제품을 다시 새 제품으로 교체한 게 지금 시점으로 2년이 넘어서 3년째라서 교체를 해야 될 시점인데,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블랙박스가 좀 맛이 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출퇴근 거리가 12km인데 한 5km, 6km 돼야 부팅이 된다거나, 주차 영상은 아예 촬영도 안 되고 있어요, 최근에. 근데 그런 와중에 작년 1월에 아니 올해 1월에 KG 모빌리티 KGM, 그래서 구쌍용인데 KGM에서 세이프티 안전수기 응모를 했었거든요, 1월 달에. 그래서 제가 활동하는 카페에서도, 큐백이랑 카페에서도 그 이벤트가 떴길래 저도 당연히 응모를 했습니다. KGM 모빌리티의 차량을 저도 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차 말고도 티볼리 에어도 제가 이제 그 집에서 또 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왜 그 쌍용차 KGM 차량을 타는지 저도 간단하게 이렇게 올렸더니, 이게 뭡니까? 로또는 안 되는데 KGM 모빌리티의 세이프티 수기에 제가 또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무슨 인연인지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우수 그 수기에 당첨이 됐는데 상품이 또 블랙박스예요. 이거는 진짜 웃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되게 재밌는 상황인데, 또 좋은 제품을 보내주셨어요, 상품으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업체에 문의했더니 지금 인터넷 최저가가 한 28만원, 29만원 이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좋은 상품을 보내줬다 보니까 제가 제 차량에 기존 제품을 탈거를 하고, 그리고 이 이거 상품을 받은 그 제품을 작업하는 영상을 담아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오늘 이번에 수령한 제품은요, 아이나비 QXD 8000이라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기본 모델이 이렇게 저한테 왔는데, 이게 소비자가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넷 최저가가 30만원 조금 밑에, 그리고 장착점에서나 이런 데서 장착을 할 때는 거의 40만원 정도 한답니다. 어쨌든 뭐 제세 공간도 이렇게 저희한테 부담 안 시키고 상품을 보내주셔서 KG 모빌리티에 되게 다시 한번 이렇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뭐 제가 중고차 딜러로도 일을 하고 디테일 샵으로 운영하면서도 그 쌍용차 KGM 이 차량들을 많이 추천하곤 하는데, 이런 면에서 또 다시 한번 제가 감사함을 이렇게 전달하고 싶네요. 일단은 제가 제 차량 블랙박스 기존 거를 탈거를 하면서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보여드릴 거고, 여기서 참고할 점은, 제 차량은 이제 크잖아요. 아이나비 모델 같은 경우는 연장선이 뭐 이제 잘라서 연장을 하고 뭐 이러다 보면은 이 기본 제품이다 보니까 연장선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노이즈를 타기 때문에 저는 후방 카메라까지 앞에 달아서 각도를 좀 더 넓게, 이렇게 카메라 뭐 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이런 식으로 전면 유리에 2개를 장착을 할 거예요. 그 후방은 왜 안 찍을 거냐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물어보실 수도 있잖아요. 저는 이제 알리 제품을 4채널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후방 영상이나 그 좌우측 사이드 영상을 지금 녹화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녹음을. 저 영상 자체가 블랙박스를 해주기 때문에 저는 뭐 이제 전면에만 이렇게 그 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이렇게 같이 달 거고요. 그래서 이 작업 영상을 담아 볼 테니까, 어쨌든 뭐 재밌는 영상은 아니잖아요, 제가 촬영하는 게. 그래도 어쨌든 제가 작업하는 영상 담아 볼 테니까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일단은
일단은 A필러 뜯어야 되니까 제 거 A필러도 하도 많이 뜯어가지고 이 캡이 너덜 아이고 10mm 이렇게 살짝 분리해 줍니다. 뭐가 이거 덜컹거리는 하도 뭘 작업을 많이 해가지고 너덜너덜합니다. 제 얼굴이 안 나오네. 여보세요. 제가 촬영을 하도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카메라 사용법도 잊어버린 것 같아. 저는 하도 작업을 많이 했다 보니까 뭐 각종 스위치든 이런 게 있어서 A필러도 지금 너덜너덜합니다. 뭐 이거는 뭐 나중에 떼면 되는데 A필러를 새 제품으로 바꾸긴 해야 돼요. 이거 어차피 사용 안 하는 스위치들이라 일단 뭐 이런 거 빼놓고 이런 거 배선 자를 때는 기존에 배선이 있다 보니까 진짜 주의해야 되고 아이고 난 진짜 배선이 너무 많아. 이게. 스위치 작업 때문에 배선이 다 올라가 있어 가지고 일단 뒤로 가는 배선은 나중에 하면 되니까 잘라 버리고 이런 거 플라스틱 트림 뜯을 때는 부러질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진짜 과감하게 뜯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손 다치거나 이게 제품이 상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과감하게 해야지 안 다친다는 거. 배선이 어디로 왔나? 배선이 여기 있네. 너무 많이 묶어 놔가지고 빨간 거 노란 거는 어디에 있냐. 오케이. 이제 블랙박스를 뜯습니다.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작업이 기존에 돼 있던 거라서 휴즈 박스나 이런 거 기존에 있던데 그대로 다시 꽂아주면 돼요. 그래서 어렵진 않고 기존에 차량 안에 블랙박스 사용하시던 분들 중에 굳이 업체에서 작업을 맡기지 않고 저처럼 다이 작업을 하신다고 하시면은 이 배선 휴즈에 어디다 연결할지 진짜 모르는 부분 많은데 그냥 기존에 해놓은 거에다 그대로 끼면 됩니다. 검은색 같은 경우 마이너스니까 차체에 물리면 되고, 빨간색이랑 노란색 선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상시냐 그 주행만 하기 위해서냐 하기 그 이제 구분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편하게. 그래서 어쨌든 기존에 작업된 그 퓨즈 박스 안에 색깔별로 연결됐던 걸 그대로 연결하면 됩니다. 블랙박스 제조사들 보면은 이거 똑같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노란색. 근데 궁금하다. 이게 노란색이 뭐였지? 연결된 게? 하나, 둘, 셋. 밑에 31번 파워 아울렛. 파워 아울렛에 하나 연결해 주네. 그리고 기존에 빨간 거는 몇 번째냐? 9번 시거라이터. 저는 시거라이터에 또 다른 게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 이게 빨간색이 ACC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가위. 안 보이니까 답답하죠. 근데 이게 작업하는 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 뭐 작업 영상을 안 보여주려고 한다기보다 그냥 저 혼자 작업하는 거 영상 담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제가 무슨 전문가라고 하긴 뭐하고, 저도 작업을 하지만 그냥 이거 일반적으로 조금만 알면은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블랙박스 교체 같은 경우는 기존에 돼 있던 거를 이렇게 교체하는 거 같은 경우는 간단한 거예요. 기존에 있던 자리에 그대로 연결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시면은 안 됩니다. 진짜 간단한 작업이에요. 그래서 배선 같은 경우는 안 풀릴 정도만 묶으면 됩니다. 퓨즈 박스 안에 있던 것들은 뭐 그렇게 큰 충격이 있지 않고서는 풀릴 일이 없어요. 그냥 살짝만 감아서 그냥 있던 자리에 제자리 꽂아주면 되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저는 또 마이너스에 엄청난 게 많은 게 연결돼 있어서
어떤 게 요놈인가 봅시다. 야, 이거 딴 데다 연결 안 했네. 그럼 얘는 원상복구하고, 블랙박스는 위에 연결했는데 이게 왜 여기다 해놨지? 아래다 같이 안 해주고. 기존 선은 탈거. 일단은 이렇게 하면 배선 작업은 끝났고, 이 제품들은 이제 연결을 할 거란 말이죠. 어쨌든 저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카메라 전방용, 후방용을 두 개 다 전방 창문에다 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리에서 구입해서 사용하는 포채널이 후방, 뭐 전방, 좌우측을 다 지금도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배선을 연장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걸 전방을 활용해서 뭐 똑같이 이렇게 놓는 게 아니라 살짝 꺾어서, 어차피 이 시야각이 되게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각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작업을 할 거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작업을 하는 과정을 계속 담겠지만 작업하고 나서 어떻게 장착을 했는지까지 마무리까지 보여드릴 테니까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일단은 이렇게 전 퓨즈 박스 연결을 해 놓으면은 말까요? 아니 그렇습니다. 그때는 더 많았어요, 사실. 엄청 많아. 카메라가 정상적으로 전원이 들어오는지 확인을 해야죠. DC 메모리 카드를 삽입해 주십시오. 이렇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로딩 중으로 나오는데, 메모리 카드를 삽입해 주십시오. 야, 메모리 카드가 없으니까 메모리 카드를 삽입해 주십시오. 이번에도 너무 감사하게 32기가가 아니라 64기가 제품, 야, 이것도 삼성 정품으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것도 또 바로 까서 사용을 해줘야죠. 뭐 이거 리더덕은 필요 없고, 메모리 카드를 삽입해 주십시오. 지원되지 않는 메모리 카드입니다. 메모리 카드가 분리되었습니다. 시스템을 다시 시작합니다. 시간 설정을 확인해 주세요. 너무나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다 집어던지는 것 같네.
기존에 있는 제품을 또 탈거를 해줘야죠. 저게 기존에 있던 거 떼는 게 관건이에요. 썬팅이 잘못하면 뭐 망가지기도 하고. 살살 드러내면 됩니다. 살살. 한 번에 세게 드러내려고 하면은 상해요. 뭐든 간에. 잘못하면 유리가 깨질 수도 있어요. 살짝 제껴서. 아이고야, 부러졌다. 잘 떼졌어요. 부러진 게 아니라 갑자기 떨어져서. 그리고 양면 테이프는 이거를 한 번에 떼려가면은 끈끈이나 이런 게 남으니까 살살 당겨주면서, 살살 당기면은 깔끔하게 뜯어집니다. 이게 3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3년 정도 되는 것 같다 진짜. 썬팅 새로 하면서 했으니까. 전에 평택 카톡에서 제가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붙였던 양면 테이프다 보니까 그래도 잘 떨어집니다. 깔끔하게. 어떻게 떼냐면은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한쪽을 잡고서 이렇게 쭉 당기면은 자연스럽게 떨어져요. 양면 테이프는. 브라켓을 끼는 방식이구나. 이걸 정면보다는 살짝 꺾을 거라. 이 정도 각도 보고 후방 카메라 배선도 한번 연결해서 각도를 잡아봐야 되겠네. 이거 후방 카메라 배선 엄청 긴데? 이럴 것 같으면 뒤로 달았어야 되나? 진짜? 엄청 긴데? 그러니까 후방으로 갔어도 됐을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앞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후방 카메라가 연결되었습니다. 시스템을 다시 시작합니다. 뭐 또 시작을 다시 해. 오늘도 안전운전하십시오. 오, 좋아. 이제 각도를 잡아봐야지. 오케이. 이런 식으로 잡으면 되겠다. 양면 테이프가 너무 좋아. 잘 떨어지질 않아. 와, 씨. 이래서 썬팅 하는 사람들은 손톱을 기르고 있더라고. 오씨, 안 떨어지는데?
떼기 진짜 힘드네. 다시 각도를 잡아주고 오케이. 고정 각도 잡아주면 옆에 볼트가 있으니까 안 움직이게 고정을 하고, 그리고 후방 캠도 아까 자리를 잡았었으니까 얘는 또 잘 떨어지네 껍데기. 제가 원하는 각도 잡아주고 이렇게 하면 되고. 오케이.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배선 마무리. 배선 너무 길다 이거. 이거 너무 긴데? 어이씨. 앞에 붙였어 벌써. 괜히 뒤로 갈 거를 그거 했나 본데? 뒤에 천장에 묻으면은 소리 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엄청 긴데? 배선은 일단 3개가 저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가야 되니까 안 움직이게 일단 케이블 타이로 기본 고정하고, 이걸 이제 이 테이프로 감싸서, 테이프 감는 것도 일이더라고 이게. 근데 이 테이프 감는 게 노이즈도 덜 타게 하고 진동 시에 이게 그게 있다고 하는데 정확히 뭐라고 표현은 못 하겠네. 그래도 나는 뭐 이런 게 로또는 안 되는데 이런 거 응모하면 당첨은 잘 돼 진짜. 신기하지 않아 진짜? 좀 로또 좀 돼서 좀 생활 좀 픽에 빚 좀 갚고 싶은데. 일단 여기까지만 감고, 이 천정 쪽으로는 살짝만 제끼면 들어가니까 바깥으로 너무 노출되지 않게 이렇게 묶어 안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헤라나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런 거는 일단 전방 쪽은 끝났고, 나머지는 됐다. 선을 일로 안 뺐네. 나 진짜 다시 뜯어야 되잖아 이거. 이래서 전문가한테 맡겨야 됩니다 진짜. 어쩐지 끝까지 안 감길 잘했다. 후방선은 상관없는데 전방선을 절로 빼야 되는 거 깜빡했어요. 틈으로 빼야 되는데 안 그러면 노출로 갈 뻔했네.
또 이러면서 뭐 작업하는 거 하나씩 더 스킬 늘려가는 거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 아, 얘를 이렇게 먼저 뺐어야 되는데. 아, 또 여기 왜 사이 들어가 있어.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다시 꽂아주고. 오늘도 안전운전하십시오. 오케이. 좀 삐딱한데? 아이씨. 괜찮아. 또 테이프 어디 갔냐? 응? 테이프 어디 갔지? 아씨. 까매가지고 돌아다니니까 보이질 않아. 야, 이거 전장 작업하시는 분들 이거 테이프 감는 거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쉬운 게 아니네. 이 테이프 감는 게 쉬운 게 아니야. 키로도 여기 필러에 묶어두면 되니까. 뒤로 빼고도 나가. 아, 근데 뒤로 가기까지는 좀 짧지 않았을까? 밑으로 가야 되잖아. 아, 뒤에 격벽으로 가도 되긴 하는데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시 최대한 노출이 안 되게끔 이렇게 벽에 천정에 잘 밀어 넣어주고. 오케이, 여기까지 왔고 나머지 배선은 적당한 길이로 해서 A필러에 묻어야 되니까 딱 좋아. 딱 좋고 이 아저씨도 조금 여유있게. 길이 딱 좋아. 이런 거는 케이블 타입으로 한번 잡아주는 게 좋아.
이거는 꼼꼼하게 할 필요 없으니까 대충 움직이지만 않게. 이래야지 진동세 소리가 안 나지. 왜 안 나오는 거야? 오케이. 얘는 뒤로 가는 거 나중에 빼면 되고. 이러면은 A필러 들어갑니다. 이제 선이 두꺼워져 가지고 이 틈새 안 들어가려고 그래. 아 진짜 두꺼우니까 안 들어가. 잘 낑가주고
이 전장 제품은 재조립은 역순으로. 주차 녹화를 시작합니다. 오 예. 작업 끝났습니다. 블랙박스 교체, 자가 교체 끝났고요. 뭐 이거 후방으로 가는 선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선들이 있어서 그냥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서 잘라버릴 겁니다. 나중에 필요하면은 또 다른 거 연결해서 쓰면 되니까. 그래서 블랙박스는 지금 작업이 다 끝났고요. 제가 어떻게 작업을 마무리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브레이크를 밟고 엔진 시동을 거십시오. 주차 중 충격 감지 녹화 한 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십시오. 카메라 사용법을 잃어버렸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방 카메라는 약간 좌측으로 이렇게 해놨고요.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쪽에 지금 이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보이시죠? 후방 카메라 그리고 전방 카메라 이렇게 해서 후방 같은 경우는 약간 우측으로 쏠리게, 그리고 전방 카메라는 좌측으로 이게 좀 치우치게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세팅한 것처럼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다시 포맷을 한번 더 해주고 시작을 할게요. 메모리 카드 포맷을 진행합니다. 메모리 카드 포맷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메모리 카드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월 한 번씩 뭐 블랙박스 내에서도 포맷 해주시는 게 좋고, 제가 인트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그 블랙박스에서 포맷만 하시기보다는 컴퓨터로, 그러니까 메모리 박스를 메모리 카드를 분리해서 빼가지고 컴퓨터에서 포맷을 한 번씩 해주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여기는 메모리 박스가 이 안에서만 포맷을 하다 보면은 제대로 포맷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기능들이 되게 다양하게 많더라고요. 아까 살펴봤더니 아이나비 커넥티드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사용을 안 하니까 이렇게 해놨고, 그리고 안전운행 기능들이 좋아진 게 많아요. 안전운행 구간 안내, 교통약자 보호구역 안내, 그리고 차량 종류도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앞차 출발 알림, 신호등 변경 알림도 있어요. 차선 이탈 경보도 기능상으로 있고, 전방 추돌 경보 이런 것도 있어요. 하여튼 뭐 블랙박스도 가격이 비싼 만큼 이렇게 기능들이 많이 추가됐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렇게 제가 자가적으로 이제 교체를 해봤는데, 얘는 또 왜 안 바뀌니 화면이. 이제 돌아오네. 이제 모바일 이게 그 카메라 사용법을 다시 익혀야 될 것 같은데, 아무쪼록 저 같은 경우는 제가 KG 모빌리티 구쌍용 자동차에 그 24년 1월 달에 세이프티 수기 이제 모집을 했는데, 응모를 했는데, 거기에 저도 지금 KGM의 차량을 2대를 타고 있어요. 렉스턴 스포츠 칸 그리고 티볼리 에어, 이 2대를 제가 운영 중인데, 그걸로 인해서 뭐 제가 솔직하게 제가 겪었던 거를 썼는데 이렇게 당첨이 됐습니다. 로또가 당첨이 되면 좋은데 로또는 당첨이 안 되고, 하여튼 뭐 이런 거 소소한 거라도 상품을 받았다는 게 저는 좀 의의가 있고, KGM에서도 그 구쌍용차에 KGM의 특장점을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런 세이프티 수기를 진행을 하지 않았나, 이벤트 진행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그 쌍용 자동차 타시던 분들의 그 특장점이
안전 때문에 많이 그 재구입을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저도 그런 거를 간접적으로 많이 겪어봤고, 특히나 제가 중고차 딜러로도 지금도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많이 겪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이번에 세이프티 그 이벤트의 진행을 함에 있어서 저도 소비자 입장에서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첨이 돼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그리고 어쨌든 제가 그 블랙박스 기존에 사용했던 제품, 이것도 좋은 제품이에요. 뷰게라 제품 사용했었는데 2년이 넘다 보니까 이제 제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던 찰나에 또 이런 블랙박스 좋은 제품 아이나비 QXD 8000이라는 제품을 받았는데, 소비자가로도 저가는 아니에요. 고가 제품을 이렇게 받았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어쨌든 픽업TV 픽업TV 이제 좀 더 시간을 더 할애해서 뭐 재밌는 촬영이든 제가 오늘처럼 이렇게 자가 작업하는 다이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 촬영을 할 거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제 구독자 분이시나 아니시더라도 어떤 작업을 하고 싶은데 촬영을 함께 해도 괜찮다 그러시면은, 뭐 최근에 그 회사원 유튜버 분도 그렇게 작업을 하시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제가 도와드릴 수 있도록 촬영을 하면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는 제가 좀 쉬었더니 구독 좋아요가 아니더라고요. 조떼꾸알 좀 말이 좀 이상한데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이렇게 부탁드리고요. 픽업TV 더 앞으로 많은 촬영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픽업 TV 파이팅!